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금입니다. 단풍이 예쁘게 물드는 계절이 왔습니다. 근데 특히 이 계절에 이렇게 내 피부는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길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 해결책 오늘도 함께 알아보겠는데요. 잘 보시고 잘 따라하세요. 네, 오늘도 저를 도와줄 분이 함께 했습니다. 네, 성윤 씨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권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제가 고민이 있어요. 네네. 저도 극건성 피부다 보니까 이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몸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피부로 먼저 알거든요. 네, 왜 그렇게 건조해지는 걸까요? 우리가 여름에는 덥잖아요. 네. 땀도 나고 또 땀으로 인한 기름, 피지 분비도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영양크림이라든가 스킨을 안 발라도 안 당기죠. 그쵸. 근데 찬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다 차가운 기운 속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유수분을 뺏어갈 때 유수분의 밸런스를 안 맞춰주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뭐 화장품마다 피부 장벽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이 영양이 불충분해지면 피부 각질층이 손상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가을로 접어들면 영양팩도 해주고 세안제라든가 그런 것은 꼼꼼히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은 걸 써줘야 되는 거예요. 피부 관리 중에서 네? 건조한 피부가 네. 가장 고치기가 쉽고 그래요? 또 관리하기가 쉬운 거예요. 엄청 희소식인데요? 유분만 넣어주면 발라주면 되니까 세수를 하고 방치하면 안 돼요. 정말 저는 클렌징을 쓰고 나서 그 뻑뻑하고 건조한 맞아, 느낌을 이걸 누가 알겠어. 사실은 즐겼거든요. 근데 왜 그게 즐겨요? 사실은 피부가 뭔가 그래야 다 닦였다는 기분을 느꼈었는데 우리가 비누를 세안을 하면 뽀드독 하잖아요. 그쵸. 그게 왠지 다 닦여진 양 사람들이 뽀드독 거릴 때까지 계속 씻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피부를 보호해야 할 표피막이, 보호막이 네.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안을 하고 나서 뭐 네. 20-30분을 방치하다가 바르잖아요. 네. 그러면 건조한 게 주름으로 형성되고 그쵸. 또 건조한 것이 영양 결핍으로 이어져서 피부가 처지고 모공이 생기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문제성 피부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네. 영양크림 같은 것도 많이 바르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도 피부 건조에 좀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영양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유분이잖아요. 그쵸. 피부가 건조할 때는 수분보다도 유분이에요. 그렇다면 건조한 피부에는 네. 영양크림이 수분크림보다는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자연적인 오일리한 것을 팩을 해주고 유수분 밸런스, 좋은 영양크림만 발라주면 되지만 피지가 나는 피부는 정말 제품을 까다롭게 골랐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행복한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원장님. 근데 네. 겨울만 되면 굉장히 당기고 건조해지는데 네. 이제 사후 처리 말고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주의할 것이 네. 성희 씨가 세안을 어떻게 하죠? 저는 이중 세안을 해요. 클렌징 이중 세안을 오일. 하는 이유가 깨끗하게 닦여지지 않은 느낌이어서. 그쵸. 그러면 매일매일 하루에 2번을 씻잖아요. 네. 한 번 깨끗이 씻어도 다 닦여요. 그죠? 2번째 닦는 것은 피부가 손상된다는 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이 나무 결을 따라서 지금 뭘 여기다 입혔어. 네. 위에 때만 닦으면 되는데 수세미를 가지고 깨끗이 닦는다고 다 닦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나무가 손상되죠. 그지? 덧칠한 것이. 네. 나무를 보호하려고 덧칠한 것이 깎여나가는 거야. 네. 바로 그 이치예요. 네. 좀 춥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히터랑 이런 것들도 많이 그쵸. 트는데 네. 그러면 피부가 너무너무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겨울에는 우리가 있는 곳 자체만 네. 히터가 나오지 네. 밖에는 찬 공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건조해지는 거예요. 피부가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엇을 발라도 안 돼. 잠깐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고 그 자리에서 피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자연팩을 곡물이라든가 해초팩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잠깐 이렇게 발라서 네. 20-30분 놔뒀다가 물로 씻어내도 히터 앞에서 네. 뭐 건조해졌고 열이 났던 피부, 붉어졌던 피부가 다시 원상태 피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겨울 되면 약간 네. 얼굴이 좀 많이 일어나는 느낌을 받아요. 각질. 네. 보통 이렇게 각질 제거는 네. 또 많은 분들이 이걸 과도하게 하고 네. 또 필링제가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잘못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피부에 붙은 각질을 떼어내면 안 된다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이금이식 미용법은 네. 일단 피부에 죽은 각질로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지 않으면 밀어내지 않으면 네. 우리처럼 이렇게 윤기 있고 네. 예쁜 피부가 없는 거예요. 죽은 각질이기 때문에 네. 칙칙하거든. 곡물가루 세안제를 가지고도 스무스하게 네. 필링도 되고 세안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그냥 곡물 가루로 세안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곡물에는 뭐 곡물도 들어가고 건가료도 네. 꾀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여러 번을 닦아도 피부가 뽀드독은 안 해요. 네네. 뽀드독은 안 하고 각질이 탈락되고 난 다음에 네. 유분도 투여를 해주기 때문에 윤기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주의할 점은 보통 이제 피부가 네. 1인 100색이라고 천차만별이잖아요. 맞아요. 예민한 피부들은 네. 해초즙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네네. 해초가루? 해초가루가 네. 그 예민한 피부를 진정을 시키니까 네. 해초즙에 곡물가루를 약간 넣어서 세안을 하면 진정이 되면서 자극적이지를 않아요. 마구잡이로 필링을 하는 건 더 악건성을 만드는 거죠. 네. 그나마 네. 피부가 건성이고 각질이 많고 옥조이는 네. 것은 피부가 아픈 거거든요. 그렇죠. 속 피부가 손상이 안 되게 네. 나쁘거나 지저분하거나 어떤 불편을 주거나 네. 그게 일종의 보호막인데 그렇죠. 그걸 다 떼어버리고 새살이 나왔을 때 그 피부가 재생될 수 있는 영향을 안 준다면 차라리 안 벗겨내니만 못한 거예요.
성희 씨, 네. 고등어 팩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아까보다 더 윤기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일단 고등어 팩 자체도 처음 들어봤고요. 네. 이렇게 실제로 고등어 원물로 팩을 한 것도 처음인데 네. 제 건조한 피부에 윤기가 돌게 네.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촉촉한 팩이었어요. 네. 그렇듯이 이렇게 네. 자연적인 것은 네. 정말 우리가 세월 따라서 걱정하는 뭐 각질, 네. 피부 건조 그런 것을 말끔히 날려주면서 이렇게 유지시키 본래의 자기 피부를 갖고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연구원 여러분, 오늘도 잘 보시고 잘 따라하셔서 부작용 없는 피부, 건강한 피부로 행복한 겨울 나세요. 성희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